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최강 독일군을 총이 아닌 물과 진흙으로 막아낸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로 가기 위해 길을 내어달라는 독일 황제의 요구에 벨기에 국왕 알베르 1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벨기에는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다. 하나의 국가이다 라고 말이죠. 그들은 독일군을 저지하기 위해 스스로 수문을 터뜨려 나라 전체를 습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최정예의 독일군을 4년 동안이나 물속에 가둬버린 중립국 벨기에의 처절한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1914년 8월 2일 독일 제국은 벨기에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프랑스를 치러 갈 테니 길을 비켜달라는 내용이었죠. 얌전히 있으면 나중에 보상하겠지만 거절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박살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으로 동쪽에는 러시아, 서쪽에는 프랑스, 이렇게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공격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슐리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속도전으로 덩치 큰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끝내고 쳐들어오기까지 정확히 6주가 걸린다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 6주 안에 서쪽의 프랑스를 번개처럼 쓰러뜨리고 곧바로 방향을 틀어 러시아를 막겠다는 그야말로 1분 1초가 급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경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결국 독일은 위험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중립국 벨기에를 짓밟고 우회하는 것이었죠.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벨기에 국왕 알베르 2세에게 개인적인 친분까지 내세우며 어차피 막지 못할 테니 피 흘리지 말고 길을 내달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3대 국왕 알베르 1세는 벨기에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엄연한 하나의 국가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100만 명에 달하는 독일군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벨기에군은 고작 11만 명이었고 장비는 구식이었으며 심지어 군복조차 눈에 잘 띄는 짙은 파란색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며칠이면 끝날 싸움처럼 보였죠. 당시 독일 제국군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할 때 벨기에군은 대포를 끌 말조차 부족하여 평소 우유 배달에 쓰이던 개들이 끄는 수레에 기관총을 싣고 싸워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병대 수준의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어 보이던 벨기에 군대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기적의 무대는 바로 국경 요새 도시 리에주였습니다. 벨기에가 믿는 구석은 천재공학자 브리아몽이 설계한 12개의 요새 방어선으로 원형으로 배치된 요새들이 서로를 엄호하고 그 사이 빈틈은 기관총 부대가 촘촘하게 메우는 철통 전략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밀고 들어오던 독일군은 십자포화에 걸려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결국 당황한 독일이 괴물대포 빅베르타까지 끌고 와 퍼붓고 나서야 겨우 이 방어선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벨기에가 악착같이 버텨낸 12일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 사이 영국군이 바다를 건너왔고 프랑스군은 전열을 정비할 골든타임을 얻었습니다. 독일의 필승 전략 슐리펜 계획에 치명적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군은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분풀이는 고스란히 힘없는 민간인들에게 향했고 디난 같은 도시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600명이 넘는 주민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부의 옥스퍼드라 불리던 루뱅대학 도서관에 불을 질러 중세부터 내려오던 30만 권의 귀중한 고서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야만적인 행위에 충격을 받은 영국과 미국에서는 벨기에를 기억하라는 포스터가 거리마다 붙어졌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벨기에를 구하겠다며 자원 입대에 나섰죠. 하지만 이러한 전 세계의 분노가 당장 벨기에를 구해줄 순 없었습니다. 리에주, 브뤼셀, 그리고 앤트워프까지 주요 도시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1914년 10월 벨기에군은 마침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점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바로 벨기에 서쪽 끝 북해와 맞닿아 있는 이제르 강이었죠. 남은 땅은 고작 5%, 앞은 독일군, 뒤는 바다인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벨기에 국왕에게 망명을 권했지만 알베르 1세는 단호히 거절하며 병사들과 함께 참호속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력만으로 버티기에는 독일군의 물량이 너무도 압도적이었습니다. 10월 중순 독일군은 이제르강을 건너기 시작했고 방어선은 붕괴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벨기에군 참모들 사이에서 믿기 힘든 발상이 나옵니다. 이 지역이 해수면보다 낮은 간척지라는 점을 이용해 수문을 열어 독일군의 진격을 물로 막아내자는 제안이었죠. 이 작전은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타이밍을 조금만 잘못 맞춰도 아군인 벨기에군까지 물에 잠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물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뱃사공이자 숨은 관리인이었던 핸드릭 게라르트입니다. 그는 60대의 평범한 민간인이었지만 이 지역의 조수 간망과 수로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10월 27일 밤 독일군의 포격이 쏟아지는 가운데 게라르트와 벨기에 공병대는 목숨을 걸고 수문으로 향합니다. 독일군은 자신들이 밟고 있는 땅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만조가 되어 바닷물이 가장 높게 차올랐을 때 게라르트는 수문을 열어 바닷물을 육지로 흘러가게 만들었고, 썰물이 되어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려 할 때 수문을 닫아 육지가 계속 물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며칠 밤낮으로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군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비가 와서 땅이 질척거린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군의 참호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무거운 대포와 기관총은 진흙 속에 박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죠. 병사들은 헤엄을 쳐야 했고 잘 닦여있던 진경로는 거대한 침수지대로 변했습니다. 독일군은 지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혼란에 빠졌지만 침수는 주로 독일군의 진경로를 중심으로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지대에 자리 잡은 벨기에군은 비교적 건조한 참호에서 허우적대는 독일군을 향해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10월 31일 독일군은 공격을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르강의 기적입니다. 이 홍수작전으로 형성된 약 10km 너비의 물방어선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8년까지 무려 4년 동안 독일군의 대규모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독일군을 막아낸 것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벨기에의 바닷물과 진흙이었습니다. 이 저항이 없었다면 제1차 세계대전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독일군이 벨기에 해안을 장악했다면 영국군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올 항구 자체가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벨기에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침수 방어선은 연합군 전체를 지켜낸 생명줄과도 같은 방패였습니다. 알베르 1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작은 영토 조각인 드판에 머물렀고, 다른 나라의 군주들이 궁전에서 연회를 열 때 그는 매일 아침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그의 왕비 엘리자베트 역시 안전한 후방으로 가지 않고 최전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부상병들을 돌봤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알베르 1세가 해방된 브뤼셀로 돌아왔을 때 벨기에 국민들은 그를 기사왕이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관을 쓴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진흙을 뒤집어 쓴 전우였기 때문이죠. 벨기에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영토의 일부가 아니라 강대국의 논리에 짓밟히지 않겠다는 약소국의 위대한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제1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주인공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